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선양낭성암 관련해서 조건부허가 신청이 올해 2월 달에 HLB 생명과학에서 있었죠. 이후에 진행사항 관련되어서 HLB 생명과학과 식약처에 직접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란에 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섬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작년도에 이 섬낭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2차였던 결과로 이 조건부 허가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FDA 신청 관련되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인이 간암 쪽입니다만 HLB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2월 달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가 좀 지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일에 이제 공시가 나왔고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학회에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1차 지표가 보통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중심인데 이 선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치료제가 아예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1차 지표가 이제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기타 이제 그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했을 때도 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반응률을 시도했던 어떤 부분에서 나온 데 대비해서 이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병 통제율 DCR이라든지 DOR 관련되는 부분들도 좋게 나오면서 이 FDA 관련해서 이 조기 신청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느 것을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택하느냐. 그래서 이제 메인은 일단 간암 쪽이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 생명과학이 이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건부 품허가를 신청했죠. 그래서 엘레바도 이제 조건부 허가 이후에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시험 계획을 최종화하고 있는 단계다. 조건부 허가라고는 자체가 임상 3상을 일정 기간 내에 마친다는 이제 부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조기에 허가 신청을 해주는 어떤 부분이죠. 이 선낭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침샘암으로 불리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뭐 희귀 질환이죠. 그래서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외에 언맷 니즈가 굉장히 높은 치료제가 이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없는 난치성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전이도 뭐 빈번하고 그다음 부위 자체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어떤 부위지 않습니까? 이 두경부 쪽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나왔고, 그때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희귀약품일 때는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임상 이상으로만도 허가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용의 HLB 생명과학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의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 치료제로 등극한다. 포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일 관련해서 2월 2일 식약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등록번호 RM202 그래서 승인번호가 32553 관련되는 부분 2019년도에 이제 임상이 이제 한국 쪽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80명 대상으로 되었던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작년도에 희귀약품으로 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의 어떤 결과로만도 이 허가 출시가 가능한 어떤 조건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조건부 판매 기간 동안에 시판이 되면은 사용 성적 조사라든지 안전성 모니터링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고요. 임상 3상 시험을 일정 기간에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부여된 요건을 성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내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 선양 남성항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학회에서 또 좋은 어떤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회사에다가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에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바쁜지 전화를 안 돼. 그래서 이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화를 잘 받는 데도 있고 뭐 잘 안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 제가 IR 담당 부서라든지 뭐 그 공시 담당자라든지 이런 회사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줘도 과거에도 그리고 요즘에도 필요하면 전화를 거는데 잘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통하기가 정말 좀 힘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게 그 통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통화에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머뭇거려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험을 좀 쌓으시면,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회사랑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뭐 IR 담당자라든지 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의를 하시고 이 인포메이션을 이제 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식약처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약처도 이제 대표 번호가 있어요. 대표 번호를 걸어보면 이 부서를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서로 전화를 해야 될지를 좀 모르죠.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임상 이상에 관련되는 공시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에 2월 2일 날 식약처에 HLB 생명과학이 임상 이상으로 조건부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안내를 조금 원한다, 아니면 별도의 우리가 참조할 만한 이 도큐멘트가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서가 보면 제가 안내받은 부서는 초기에는 임상 이제 정책과로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정책과에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바로 이제 직통으로 돌려주지 않고 또 번호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안내를 받은 부서가 허가 총괄 담당관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주무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허가 총괄 담당관도 있는데, 그래서 몇 통을 또 했는데 여기도 전화를 해보면 전화 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많이 해보시는 특징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이 단계는 좀 참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주무관 몇 분하고 이제 사무관 몇 분하고 허가 총괄 담당관.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해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업무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도 뭔가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 관련되는 문의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약품 허가 업무 관련되어서 이 박종숙 주무관님께서 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분도 통화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통화를 연결돼서 좀 문의를 하니까 비교적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꼭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문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안내를 받아서 이제 제가 이 받았던 이제 문서는 요겁니다.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신고 안내서 여기를 참조하세요 해서 이게 올해 8월 달에 업데이트된 부분이거든요. 이 81페이지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건부로 치시면 요 조건부 허가 관련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두도 이제 물어보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에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에서 지금 2월 달에 이제 신청했는데 보통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 허가 절차가 180일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가 아니라 180일이고 요게 뭐 칼렌더 데이 이거는 빠지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그 6개월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2월달이니까 2월 1일이니까 뭐 그냥 주말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고, 그러면 8월달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이상이 소요되니까 더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빠르게 되지 않으면 이 보안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회사도 이야기해 주질 않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2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료를 청구하면, FDA도 보통 이제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NDA 신청하게 되면 그 리뷰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속 이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국내에도 이제 조건부가 신청을 했을 때 필요하면 보완 요청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게 2번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바로 그냥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회사에 물어도 알 수가 없고 식약처에서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딱 이제 칼을 딱 자르듯이 뭐 며칠 이내 뭐 이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1차 보완이 있고 뭐 2차 보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차 보완 기간이 60일이네. 그럼 2달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보완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도 또 뭐 기간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간까지 합산되면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가 아직까지 좀 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확인 자체는 회사에서는 뭐 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아무튼 요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조건부 허가 품목을 하더라도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FDA 어떤 흐름하고 비슷합니다만, 명확하게 이제 FDA 같은 경우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딱 이렇게 데이터를 딱 박아 놓고 하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조건부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 향후에 이제 그 삼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절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허가 절차가 180일 이상인데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살피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응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기사가 된다든지 회사에서도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살펴본 형태는 그거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식약처에 한번 문의를 또 하셔서 계속 이제 팔로잉 하시고, 저도 또 이제 부분에서 또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살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딱 그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텀을 두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